말단 병사의 전설 제85장 제10연합함대가 쌍부이자 진영의 하단부에 도착해 측면으로 기동하려는 순간 기함의 레이더병이 혼비백산하며 소리쳤다. 적 공격! 정면에서! 하지만 그 외침은 끝나지 못했다. 왜냐하면 암흑 같은 우주 심연에서 수십만 줄기의 레이저가 날아들었기 때문이다. 마치 하늘이 갈라지는 듯한 위력으로 7만 척에 달하는 연합군 전함 중 단 한 차례의 기습으로 무려 5분의 4가 순식간에 박살났다. 정면으로 레이저를 맞은 전함들은 그나마 파괴력이 덜했지만 분사구가 적을 향해 있던 쌍부이 진영의 나머지 함대는 말 그대로 쑥대밭이었다. 적에게 등을 보인 채 줄지어 있는 형국이었고 레이저 한 줄기라도 분사구를 스치면 바로 폭발하는 판이었다. 결과적으로 나머지 4함대는 이 불의의 뒤통수 습격에 단번에 10분의 1의 병력을 잃었다. 심대한 피해를 입은 연합군 후방 진영은 곧 혼란에 빠졌고 그들을 뒤쫓아오던 네이스군의 20만 병력을 지휘하던 장군은 이 장면을 보자마자 기쁨에 찬 외침을 터뜨렸다. 적의 지휘 체계가 날아갔다. 정군, 돌격하라. 그의 명령이 떨어지자 네이스군은 즉시 돌격 진영을 갖추고 이제는 V형도 아닌 U형으로 변해버린 연합군을 향해 파고들기 시작했다. 후방의 포격에 깜짝 놀랐던 연합군의 12지휘관도 적이 들이닥치자 곧바로 동시에 외쳤다. 피해 없는 전함은 즉시 진영을 복구하라. 전포문, 적 선두를 향해 조준 발사. 명령이 떨어지자 앞선 전열의 무사한 연합 전함들이 곧바로 움직였다. 적의 진영 중 뾰족한 원뿔 꼭지점을 향해 사격하며 진영을 재구성하기 시작했다. 서서히 전혀 새로운 모습의 진영이 레이스군의 눈앞에 드러났다. 후방에서 지켜보던 레이스군 지휘관은 깎여나가는 자군 진영을 보며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뭐야, 아직 조직력이 남아있다고. 지휘 체계가 박살난 게 아니었단 말이야. 네이스군 지휘관은 상상도 못했던 사실을 몰랐다. 이 연합군 지휘관들은 모두 소장파 출신으로 기존 관례와 달리 지휘함을 함대 중간이나 후미에 두지 않았다. 공격 시엔 제일 앞에서 돌격하고 후퇴 시엔 맨 뒤에서 엄호하는 게 이들의 철칙이었다. 전방에서 전투가 격화될 즈음 눈물까지 훔치며 싸우던 제10연합함대의 새 지휘관은 살아남은 부하들을 이끌고 파괴된 전함들을 구조하러 나섰다. 그들 역시 전방에 나서다 죽을 각오로 후방 엄호를 맡았던 참이었지만 아이러니컬하게도 그 죽을 각오 덕에 살아남았다. 양측의 전함 수준이 대등할 경우 승패를 가르는 건 단 하나. 진영 운용, 지휘 능력, 병력 규모. 이 기준으로 본다면 네이스군은 모든 면에서 연합군보다 한 수 아래였다. 이미 승패는 기운 상황. 연합군이 눈앞의 반군을 제압하며 전세를 뒤집는 듯 싶은 그때 아까 레이저가 쏟아졌던 방향에서 또 다른 네이스군 병력 무더기가 등장했다. 하지만 연합군은 그다지 놀라지 않았다. 장거리에서 저런 공격이 날아왔다는 건 적 전함이 도착해 있다는 의미니까. 연합군은 적과 싸우며 이미 후방 전함들을 돌려 그쪽을 경계하던 중이었다. 그래서 이 30만 척 규모의 신병력 네이스군이 출현하자 연합군은 곧바로 수십만 줄기의 레이저로 환영 인사를 날렸다. 네이스군은 머리부터 발끝까지 얻어맞았다. 전함이 여기저기서 폭발했고 연합군 장병들은 저절로 환호성을 질렀다. 하지만 그 환호는 오래가지 못했다. 화면 속 그 무더기 적 전함 중 폭발한 건 손에 꼽을 정도였다. 나머지는 아무렇지 않다는 듯 여전히 돌진하고 있었다. 저쪽 전함, 우리보다 등급이 높아. 노련한 레이더병 하나가 외침과 함께 얼굴을 잿빛으로 바꿨다. 동요하지 마라. 등급 높은 전함은 소수에 불과하다. 우리 병력이 3배다. 전원, 공격 개시. 후방을 맡은 제10함대의 지휘관 셋이 급히 무전을 돌리며 병사들의 불안을 진정시켰다.
병사들도 곰곰이 생각해보니 말이 됐다. 레이스군은 보통 전함이 10만 척밖에 없고 나머지 80만 척은 우리와 같은 하급 전함이다. 그에 반해 우리 쪽은 하급 전함이 수백만 척의 보통 전함만 해도 30만 척. 이 전투, 질 수가 없었다. 그 생각이 미치자 병사들의 사기는 다시 불타올랐고 연합군은 거센 반격을 시작했다. 전방에서 교전 중이던 연합군 지휘관들은 후방 병력이 부족하다는 걸 감지하고 즉시 일부 함대를 후방 지원에 보내려 했다. 하지만 이 제안이 나오자마자 지휘관들 사이에 언쟁이 벌어졌다. 전방 적은 함대 2개면 충분히 막을 수 있어. 후방 30만 적이 진짜 문제야. 새 고깃덩어리. 누구나 먼저 뜯고 싶은 게 본능이랄까. 결국 논의 끝에 제8, 제9 연합함대를 후방 지원에 보내고 나머지 함대는 계속 정면 돌파를 막기로 결정됐다. 레이스군 지휘관들이 바보일 리 없다. 그들은 연합군 전열이 얇아지고 후방이 두터워지는 걸 단박에 눈치챘다. 서로 약속이라도 한 듯 두 레이스군 지휘관은 동시에 명령을 외쳤다. 정군, 돌격 개시. 적 전열을 뚫어라. 진영을 붕괴시켜라. 레이스군 전함들은 자살 돌격이라도 하듯 엔진을 풀가동하며 연합군을 향해 날아들었다. 연합군 지휘관들도 적의 의도를 곧바로 간파했다. 진영 유지. 적의 돌격을 막으며 천천히 수축하라. 9. 형 진영으로 전환하라. 우주 밖에서 내려다보면 전후에서 협공당하는 연합군 진영은 이미 벌어졌던 날개를 천천히 거두며 중심부로 수축해 나갔다. 그들의 응전은 완강했고 순식간에 전방의 방어가 가능한 구형 진영이 완성됐다. 레이스군도 진영을 변화시켜 양측면을 이어 거대한 고리 모양의 진영으로 연합군을 포위했다. 이제 연합군은 완전히 방어 모드. 방금 전 교전에서 꽤 많은 전함을 잃었지만 여전히 전력에서는 레이스군을 웃돌았다. 연합 지휘관들은 포위되기 전에 돌파를 시도하려 했지만 말처럼 쉬운 게 아니었다. 문제는 신병이었다. 연합군 대부분은 실전 경험이 없는 신병들. 평범한 상황에서는 명령을 따르며 흥분한 채 돌격도 했지만 전투가 복잡하고 참혹해지자 흥분은 사라지고 공포와 당황만 남았다. 후방으로 진영을 바꾸던 중 조종사들의 긴장으로 전함끼리 충돌에 침몰한 사례도 속출했다. 이들 신병의 혼란은 아직 가라앉지 않은 상태. 지금은 돌파할 타이밍이 아니었다. 한편 레이스군도 비슷한 상황. 병력이 부족한 데다 자군 신병들도 마찬가지로 혼란스러웠기에 그들도 섣불리 돌격하지 못했다. 결국 두 진영은 원을 그리듯 빙빙 돌며 서로를 향해 포격만 계속 날렸다. 수백 척의 전함이 매번 격침됐지만 아까처럼 전장을 지배하는 일격은 없었다. 이건 말 그대로 살점 몇 점 나간 피부 상처에 불과했다. 목성계와 델라 성계의 경계선. 그곳에 무려 10만 척에 달하는 전함이 조용히 정박해 있었다. 지휘함 내부, 화면을 뚫어지게 바라보던 이령민은 묵묵히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다. 화면 속은 지금 델라 성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연합군과 레이스군의 실시간 전투 현장. 그 옆에서 손을 부르르 떨며 참을 수 없는 듯 몸을 풀고 있던 강태민이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말했다. 지휘관님, 이제 움직여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령민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출격하라. 그다지 크지 않은 이 한마디가 떨어지자 정박해 있던 전함들이 마치 터질 듯 폭주하듯 일제히 고동쳤다. 대기 중이던 모든 엔진이 한순간에 전속으로 돌입했고 함선의 후미에서는 불꽃이 폭발하듯 뿜어져 나왔다. 순식간에 이들 전함은 경계선을 넘어 델라 성계로 쏜살같이 돌입했다. 그 시각 연합군 지휘부. 구형방어 진영 내부에서 전투를 지휘하며 병사들의 사기를 다잡고 있던 연합군 지휘관들은 사실 조금 전부터 10만 척 규모의 함대가
근처로 접근 중이라는 걸 레이더로 확인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들은 안일했다. 어차피 지금 적 병력은 많아봤자 40만. 자신들은 아직도 80만 이상의 병력을 보유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게다가 정보에 따르면 네이스 반군은 총 90만 병력뿐. 그중 40만은 이미 델라 성계에, 40만은 스문 성계에 분산되어 있었으니 지금 델라 성계로 추가로 도착한 병력이 마지막 전력일 터. 이것만 박살내면 반란군 본거지까지 직행이야. 그런 생각이 들자 지휘관들은 일제히 눈을 빛내며 돌격 준비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바로 그때 연합군을 둘러싸고 원형으로 배치돼 있던 네이스군이 갑자기 움직임을 멈췄고 그 진영에 이상하리만치 자연스러운 틈이 열렸다. 뭐지? 그 생각이 들기도 전 이령민이 이끄는 10만 척의 전함들이 벌집을 건드린 벌떼처럼 들이닥쳤다. 연합군의 구형 진영을 향해 마치 분노로 폭주한 맹수가 된 듯. 처음엔 연합군의 포수들도 침착하게 대응 사격을 했다. 하지만 곧 그들의 표정이 굳어졌다. 뭐야, 안 먹... 연합군 전함이 쏜 레이저는 상대에게 상처 하나 주지 못했는데 반대로 적이 쏜 레이저 한 발의 방어막이 순식간에 무너졌다. 방어막이 무너지자 그 다음은 그냥 한 방의 끔살. 결국 조종사들이 먼저 무너졌다. 한 방이면 죽는다. 는 공포의 조건 반사적으로 회피 기동을 하기 시작했다. 조준. 명령. 다 필요 없었다. 그냥 도망. 그 여파로 구형 진영은 금세 갈라지기 시작했고 이령민이 이끄는 네이스군은 그 틈을 놓치지 않고 날카롭게 진영을 찍고 파고들었다. 연합군은 필사적으로 벌어진 틈을 막으려 했지만 상대는 죄다 상위 등급의 전함이었다. 수적 열세는 아니었지만 질적으로 압도당한 그들은 구멍이 점점 벌어지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 그 와중에 다른 지휘관들은 적이 한쪽으로 몰려 움직이는 것을 발견하고 작전 전체를 조망했다. 그리고 곧바로 깨달았다. 이건 우릴 분단시키려는 거야. 하지만 거기서 문제가 발생했다. 연합함대에는 같은 계급의 지휘관이 여럿 있었고 긴급한 상황에 소통 없이 제각각 명령을 내리기 시작했다. 진영 고수, 위치 사수, 적 추격, 좌측 이동, 파괴된 틈으로 진입, 저지하라. 명령은 각기 다르고 그 명령을 받은 전함들은 자신의 직속 상관 지시에 따라 바로 행동했다. 즉, 연합군 함대는 원래 하나의 통일된 지휘 체계가 아니라 과거 개별 함대 시절의 구조로 다시 쪼개져 버린 것이다. 하나의 연합함대가 세 조각 난 것도 문제인데 이제는 수십 개의 함대가 뒤섞인 대규모 구형 진영이 동시에 동쪽으론 돌진하고 일부는 정지하고 또 다른 일부는 중앙으로 몰리기 시작했다. 그야말로 혼돈. 우주 상공에서 내려다보면 연합군은 원형 마대자루에 갇힌 생쥐떼처럼 사방팔방으로 뛰어다니고 네이스군은 그 틈을 찾아 꿀벌떼처럼 집중해서 공격을 퍼부었다. 구형 진영의 일부가 벌어지자 마치 연한 속살이 드러난 듯 그곳으로 전 병력이 몰려들었다. 결국 연합군의 구형 진영은 두 쪽으로 가르듯 깨졌고 네이스군은 그 틈 사이로 스며들어 중심까지 장악했다. 남은 건 양쪽에서 찢어진 반원형 잔해들이 산산조각 나는 것뿐이었다. 패색 짙은 연합군은 우왕좌왕하며 필사적으로 반격했지만 네이스군의 추격은 더욱 치열했고 일부 연합군은 전함을 포탄 삼화 충돌 자살을 시도하기까지 했다. 어느새 사방이 네이스군으로 둘러싸인 연합 전함들 중 일부는 차라리 공간 왜곡을 이용해 자신과 적 전함을 함께 블랙홀로 끌고 가는 동기어진 전법을 사용했다. 이 자포자기식 반격은 네이스군에게도 충격이었다. 아니, 이겼는데 굳이 이런 미친놈들과 동기어진할 필요는 없지 않나.
그렇게 네이스군은 잠시 후방으로 물러나 화력 정비에 나섰고, 이를 본 연합군의 자녀 지휘관들은 마지막 기회를 잡아 후퇴 명령을 내렸다. 혼란 속에서도 협력하며 질서 있게 철수하는 연합군. 하지만 네이스군이 그걸 놓칠 리 없다. 지금이 기회다. 입에 넣은 고기를 뱉을 네이스군이 아니었다. 곧바로 추격전을 재개했고, 연합군의 지휘관들은 더는 병력을 통제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끝났다고 느낀 일부 지휘관들은 권총을 꺼내 들었다. 동료들에게, 전우들에게 사죄하기 위해. 하지만 그 순간, 네이스군이 전장을 휩쓸던 그 기세로 전원 급정지하더니 불이 난 듯 뒤도 안 돌아보고 도망치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때 연합군도 이미 델라 성계를 벗어나고 있었다. 사후 전투 통계에 따르면 연합군은 이번 델라 성계 전투에서 무려 85만 척 이상의 전함을 잃었다. 그나마 살아남은 함선들조차 하나같이 만신창이, 멀쩡한 전함은 단 한 척도 없었다. 전투 전에 중장으로 막 승진했던 함대 지휘관 15명 중 전투 후 살아남은 장성은 대령에서 겨우 소장으로 진급했던 60명 중 단 한 명? 이번 전투에서 연합군이 입은 총 인명피해는 100만 명 이상. 그중 2천만 명 이상이 실종 처리되었는데, 우주전에서 실종은 곧 별표 사망 별표이었다. 반면 네이스군의 피해는 이와 비교하면 그야말로 경미한 수준이었다. 네이스군 쪽에서는 장성급 전사자가 단 한 명도 없었고, 전함은 약 20만 척을 상실했으며 인명피해는 6천만 명이었다. 이렇게 양측이 총력을 다해 20시간 이상 전투를 벌인 델라 성계 전투는 전우도, 전략도, 감정도, 명분도 없이 그저 무너지고 찢겨진 채로 막을 내렸다. 그 전황 보고를 들은 칸무기 장군은 그 자리에 주저앉아버렸다. 두 눈은 초점 없이 허공을 떠돌았고, 입에서는 무기력하게 중얼거림만 흘러나왔다. 끝났어. 다 끝이야. 모든 게 끝났다고. 그 광경을 보던 정보장교는 다급히 외쳤다. 장군님, 비록 저희 델라 방면군은 패했지만 숨은 방면군은 엄청난 성과를 거뒀습니다. 위강혁 중장이 이끄는 제1연합함대는 숨은 성계의 반란군을 완전히 섬멸했고, 심지어 반란군의 본거지인 목성계에 돌입하여 지금은 반란군 사령부가 있는 하우스성을 바로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말을 듣자 칸무기의 눈빛이 다시 살아났다. 벌떡 일어나더니 정보장교를 향해 눈을 부릅뜨고 물었다. 제1연합함대가 숨은 성계의 반군을 이겼다고. 정보장교는 조심스럽게 정정했다. 장군님, 이긴 게 아니라 전멸시켰습니다. 숨은 성계엔 더 이상 조직된 반란군 세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는 감히 말하지 못했다. 사실 두 개의 연합함대를 유인한 반군 일부가 숨은 성계를 빠져나와 목성계로 도망쳤다는 사실을. 하지만 최신 정보에 따르면 그 도망친 반군도 제1연합함대가 하우스성을 압박하자 결국 본거지로 회귀했다고 한다. 그러니 굳이 알릴 필요 없겠지. 누가 그걸 문제 삼겠는가? 칸무기의 눈은 반짝반짝 빛났다. 제1연합함대가 반란군의 본거지까지 도달했다고. 정보장교는 빠르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맞습니다. 현재 하우스성의 방어권 안으로 진입해 반공기지를 파괴 중이며 곧바로 본성을 함락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하아! 이게 바로 우리가 기다리던 승리다. 위강혁, 역시나 소장파의 간판. 내가 그를 제1함대 지휘관으로 임명한 건 신의 한 수였어. 내가 일부러 최고급 전함 1만 척을 쥐어준 이유가 있었지. 칸무기는 잔뜩 흥분한 얼굴로 외쳤다.
정군에 명하라. 제1연합함대의 표창을 수여한다. 그리고 위강혁 중장을 연방군 상장으로 즉각 승진시켜라. 위강혁에게 전하라. 반군 본부를 조속히 함락하고 이번 연방내전을 끝장내라. 명령을 마친 칸무기는 이미 들뜬 마음을 주체하지 못하고 있었다. 물론 이번 전투에서 100만 척 가까운 전함을 날려먹긴 했지만 반군 본거지를 함락하고 전쟁을 끝낸다며 그깟 전함 따위 몇백만 척이라도 다시 날릴 수 있었다. 목이 마르던 그는 직접 술을 따라 잔을 흔들었다. 입가에 잔을 가져가려던 그 순간 오! 갑작스레 지휘실 전체에 울려 퍼진 경보음. 칸무기는 잔을 든 채로 굳어버렸다. 무슨 일인지 파악하지 못하던 그때 한 정보장교가 식은땀을 흘리며 뛰어들어왔다. 장군님, 큰일입니다. 은흥제국이 침공했습니다. 해골울룡 성계가 점령당했습니다. 쨍그라. 칸무기의 손에서 술잔이 떨어졌고 잔에 담긴 붉은 술은 바닥을 핏빛처럼 물들였다. 수분 전 해골울룡 성계 국경. 순찰 임무 중이던 연방 함대의 지휘함 내부. 중령 분대장이 지휘석에 앉아 보안 통신 채널로 멀리 떨어진 연인의 영상통화를 하고 있었다. 상대는 소령 계급의 여군이었다. 국경에선 조심해요. 정보에 따르면 은흥제국 쪽에서 오만 병력 규모의 경계 함대가 배치돼 있다고. 여군 소령은 걱정스럽게 말했다. 하지만 중령은 느긋하게 웃었다. 걱정 마. 은흥제국 경계 부대는 절대 선을 넘지 않아. 항상 자기 구역 안에서만 뺑뺑이 도는 수준이거든. 그걸 어떻게 확신해요? 지난번에도 침공한 적 있잖아요. 이번에도 또 들어오면 어쩌려고. 아이 참 그땐 특수 케이스였잖아. 지난번 침공한 건 은흥제국 황도 금이대였고 지휘관들도 죄다 귀족들이었어. 자기 권력 믿고 멋대로 쳐들어왔지. 하지만 지금 우리가 맞붙고 있는 경계 부대엔 그런 귀족 간 큰 인물 없어. 걔네가 함부로 넘어왔다간 바로 목 날아간다니까. 중령은 자신만만했다. 여군 소령은 한숨을 쉬었다. 그래도 조심하길 바라요. 국내는 내전 중이고 해적도 창궐하고 이런 상황에서 외적까지 쳐들어오면 연방은 정말 끝장이에요. 알았어. 근데 나 진짜 이해 안 가는 게 뭔 줄 아냐? 왜 북부군이 이렇게 동쪽까지 와서 주둔하라는 건데? 기한도 없이. 집도 멀고 진짜 너무 보고 싶다. 상부에서 내전 끝나면 복구시킨다고 했잖아요. 기한이 없긴 왜 없어요. 중령은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우리 상관이 누구긴 해. 북방왕 아니냐. 그 인간이 해골울룡 성계를 점령했는데 그걸 순순히 내놓겠냐. 그 말투, 마치 연방이 군벌 연합이라도 되는 것 같네요. 원래 그런 거야. 연방은... 중령이 말을 하다 말고 갑자기 고개를 들었다. 시야 끝 무언가가 포착된 모양이었다. 잠깐, 뭔가 이상한데. 이따가 다시... 그리고 그 순간 통신은 끊겼다. 여군 소령은 놀라서 이름을 불렀지만 이미 연결은 되지 않았다. 이유는 곧 밝혀졌다. 국경에 주둔하던 연방 순찰 함대는 전멸했다. 은흥제국이 전쟁 선포 없이 연방 내전과 해적의 혼란을 틈타 침공한 것이다. 달인수와 강세진이 이끄는 금이대 제3, 4함대는 대규모 침공 부대 뒤를 유유히 따라 들어오고 있었다. 강세진은 자신의 본함이 아닌 달인수의 기함으로 술을 마시며 말했다. 연방 놈들, 진짜 우습지 않냐. 우리가 들어왔는데도 도망도 안 치고 멍청하게 정기경보만 울리더라고. 그 결과가 뭔진
지금 저 자네들이 말해주지. 달인수는 크게 개의치 않은 듯 말했다. 이놈들은 항상 그 모양이지. 솔직히 지난번처럼 우리가 임무중만 아니었어도 우리 둘이서 해골울용 성게 다 먹었을걸? 그건 그래. 게다가 이번 작전, 우리가 들고 온 정보 없었으면? 경계 지점 하나도 못 조용히 처리했을 거야. 훈장 하나쯤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강세진이 툭툭 털며 웃었다. 달인수도 함께 웃으며 말했다. 됐어. 벌써 진급했잖아. 게다가 우리 자작자기도 받았잖아. 뭘 더 바래? 강세진은 술을 한 모금 마시고는 고개를 갸웃했다. 근데 그 두 노친네는 대체 왜 아직도 총지휘관, 부지휘관 맡고 계시는 거야? 우리 못 믿는 거야. 달인수는 피식 웃었다. 너 설마 총지휘관 자리를 노리는 거야? 꿈 깨라. 이번 작전에 동원된 함대만 22개. 병력은 200만, 상장만 10명이 넘고 귀족 자기 가진 애들은 넘쳐나. 우리 이제가 중장의 자작이면 하층 귀족이지. 총지휘관. 그건 우리 둘 말고. 폐하 본인이 아니면 감히 맡을 수 없는 자리야. 강세진은 입을 삐죽이며 중얼거렸다. 백작따님은 설마 여기까지 데려온 건 아니겠지? 달인수는 고소를 머금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히 그 아가씨를 여기 데려오겠냐? 내 영지에 조용히 머물게 했지. 강세진은 고개를 끄덕이며 술잔을 내려다봤다. 그게 제일 잘한 일이야. 백작가로 돌아가게 했다면 무슨 일이 벌어졌을지 몰라. 근데 너네 영지, 보아는 괜찮냐? 달인수는 잔에 술을 따라 한 모금 넘긴 뒤 말했다. 내 영지는 황도 범위 박이야. 위치도 잘 알려져 있지 않고 경비는 전부 로봇으로 세웠지. 강세진은 잠시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곧 고개를 끄덕였다. 제국 내부 사람이라면 모두 알고 있었다. 제국군에서 로봇 경비병을 쓰는 게 흔한 일이란 걸. 원래 로봇은 무기 테스트용으로 제작됐지만 돈 없는 하급 장교들이 경비용으로 몰래 반출한 게 시작이었다. 사실 용병보다 로봇이 더 싸고 충성심도 뛰어나니까. 물론 사람들은 노예도 싼데 왜 로봇이야? 라며 의문을 가질 수 있지만 노예는 싸도 위험하다. 제국 장교 대부분은 과거에 노예를 학살하거나 고문한 이력이 있었다. 그런 노예가 밤에 자기 목을 따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을까? 그렇게 충성도 100%, 24시간 근무, 말 잘 듣는 로봇이 하급 장교들의 최적의 선택지가 되었다. 그 문화는 중상급 장교에게까지 퍼졌고 지금은 제국 군인이라면 누구나 몇 대쯤 로봇 경비병을 쓰는 게 일상이 되었다. 물론 군 외부에서는 로봇의 존재 자체를 모른다. 달인수는 강세진의 반응을 보며 웃었다. 왜? 로봇 쓴다고 이상해? 강세진도 따라 웃었다. 아니 뭐가 이상하냐? 우리 황제 폐하도 로봇 쓴다더만. 사실 나도 집에 몇 대 굴리고 있지. 달인수는 깜짝 놀라며 술잔을 내려놨다. 황제도. 왕궁엔 귀족 경비대가 떡하니 있잖아. 그의 반응은 믿지 못해서가 아니었다. 강세진은 제국 상층과 교류가 많고 특종을 자주 입수하는 인물이었다. 강세진은 웃으며 말했다. 그 경비대 믿을 수 있냐? 황제 폐하가 백작파나 공작파가 조종하는 부대를 믿겠냐고. 믿을 수 있는 사람도 없는 판국에. 그럼 누굴 호위로 두겠어? 로봇밖에 없지? 그리고 속삭이듯 덧붙였다. 이번에 우리 함대가 황도 밖으로 빠져나오자마자 황제께서 각 부서의 수장을 싹 교체하기 시작했대. 심지어 백작, 공작 저택 근처에도 감시 인력을 붙였다고 하더라.
달인수가 낮게 물었다. 그 얘기 두 분께 보고 안 했냐? 강세진은 술을 들고 고개를 저었다. 말해서 뭐해? 그 정도도 모르고 있다면 그분들도 이제. 그는 말을 끊고 술을 들이켰다. 달인수는 더 이상 묻지 않고 조용히 술을 마셨다. 한참 뒤 다시 잔을 채운 강세진이 낮게 한숨을 쉬며 말했다. 뭐? 너무 걱정하지 마. 두 분은 제국 병력의 3분의 1을 쥐고 있는 분들이잖아. 그 힘만 지키면 황제라도 함부로 못 건드려. 달인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같은 시각 해골을룡 성계 국경에 주둔하던 연방군 5만 척. 적의 침공을 확인한 즉시 연방군 본부가 아닌 장군 장민서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장민서는 놀라는 기색 하나 없이 담담하게 되물었다. 침공 병력은 몇이지? 보고를 받은 상장은 얼굴이 굳어 있었다. 총 22만 척. 그중 14만 척이 중급 전함, 8만 척이 고급 전함이며 후방에는 각 2만 척씩의 고급 전함 함대 2개가 지원 중입니다. 확인된 바, 그중 하나는 지난번 침공 때와 동일한 부대입니다. 그가 얼굴을 굳힌 이유는 분명했다. 자신의 부대는 고작 5만 척의 중급 전함. 수에서도 밀리고 질에서도 상대가 되지 않았다. 장민서는 고요히 생각에 잠겼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모든 병력을 북부로 철수시켜. 그 칸묵이란 작자. 해골을룡 성계만 맡아달라. 고급 전함은 되돌려주겠다더니. 숨은 박명군의 1만 척 준 거 말고는 나머지 5만 척을 몽땅 감췄군. 장민서의 입가엔 씁쓸한 미소가 번졌다. 좋아. 방어선은 칸무기에게 넘겨주자. 그가 숨겨놓은 고급 전함들로 제국이랑 잘 싸워보라고 해. 상장은 당황했지만 곧 수긍했다. 솔직히 자기도 이 전쟁이 질 게 뻔하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 장군 명령 하달되면 자신은 책임도 피할 수 있고 이보다 좋은 상황은 없었다. 결과적으로 은흥제국은 단 몇백 척의 순찰선을 격침한 것만으로 해골을룡 성계 전체를 손쉽게 장악했다.